메이저 카드는 문제를 푸는 핵심 열쇠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랜 세월 동안 우리들의 무의식 속에 담겨져 있는 원형, 어, 이 원형들을 신화 속 인물이나 또 왕궁, 종교적 인물의 캐릭터, 그 평민 캐릭터들에 비유해서 그려놓은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이미지들을 우리가 해석하다 보면은 그 메이저 카드 0에서 21번 중에 특히 나와 많이 닮아있는 성격적 캐릭터의 숫자가 있는데 이 숫자를 수비학에서 유래된 계산법으로 산출해내는 법이 있거든요. 그 산출해내는 숫자가 바로 자신의 탄생수와 소울 넘버예요. 그래서 간단한 방법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이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각자의 고유의 탄생수 넘버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제 수업을 들으면서 그 캐릭터들하고 연관을 시켜서 내가 어떤 번호니까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그런 수업이 될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다른 분들을 더 계산해 보셔도 돼요. 가족이든 아니면 주변 지인, 친구든 궁금한 사람들 거 계산을 하셔가지고 그 번호에 맞는 번호가 수업이 될 때 조금 더 관심 집중하면서 들어보시면 훨씬 더 조금 많은 것들을 남겨주는 또 자신도 알고 남을 또 알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그런 수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성격과 심리적인 부분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완벽하게 아주 자세한 내용이 다루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성격적 부분의 큰 틀은 분명히 알 수가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렇게 활용을 좀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산법 한번 알려드리러 갈게요. 자, 탄생수와 소울 넘버 계산법, 계산을 할 때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생일이에요. 생일은 누구나 다 가지고 태어나죠. 음, 양력 생일을 요즘에 많이 하니까 양력 생일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양력과 음력이 다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음력, 양력 계산기가 있으니까 돌려보시면 숫자가 두 개가 나오게 되거든요. 다 계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랑 그 가운데 있는 숫자, 이 음력 숫자와 양력 숫자를 더한 게 바로 소울 넘버가 된다라는 거예요.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2000년 1월 13일 이런 식으로 그 1의 자리, 뭐 10의 자리끼리 이런 식으로 더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쉽죠. 이렇게 더하시고 하면은 2014라는 그 숫자가 나오고 이 숫자를 가운데 이 하나하나 낱낱이 다 이렇게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얻어지는 숫자가 7이 나오겠죠. 여기는 얻어지는 숫자가 12가 나오게 되고요. 가운데 숫자는 이 두 숫자를 더한 것이라고 보면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음력 생일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가지고 태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본성에 가까운 캐릭터의 성격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양력이라는 거는 환경적인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그 본질적인 성격을 가족에서의 어떤 가족을 만나서 성장을 하게 되느냐,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서 자신의 성격이 조금씩 달라지는 그런 성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변화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양력인데 요즘에는 보통 양력을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양력 생일에 관련된 많이 사용을 하고 살아가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본질적인 부분에 이 7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숫자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근데 가운데 이 19라고 하는 이 숫자가 소울 넘버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잠재의식 속에 있는 나의 생각들을 비춰볼 수 있는 그런 성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자기 생일을 계산을 해보고 수업을 들으면서 자신을 한번 비교해 보시고 공부를 하는 걸로 할게요. 근데 여기에서 숫자를 다 더했는데 21이 넘어갔다. 22가 나왔다. 22부터는요. 22라는 숫자가 나오면은 0이에요. 0. 0번으로 가는 거예요.
그 부분은 그냥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3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은 두 개를 낱개로 더해서 5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21이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에서는 이제 한 자릿수로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뭐 한 자리가 될 수도 있고 두 자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20이 넘어가면은 낱개로 풀어서 더한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고 20은 0이다라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0번 바보 카드라고 하죠. 바보예요. 바보처럼 생겼나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요. 그러니까 이 그림의 이미지를 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껴지실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사람이 지금 광대복장을 하고 어딘가 길을 막 떠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굉장히 작은 보따리를 가지고 가고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이렇게 밑에 지금 약간 절벽이 보여질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앞만 보고 가고 있어요. 당장 훅 하고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뭐 사실 요 앞에 이렇게 요만하게 다리가 또 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낭떠러지가 뭐 아주 깊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나오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잘 모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여기에 뭔가 위험한 게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긴 한데 이 사람은 정말 아주 겁도 없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바보라고 하는 캐릭터가 지금 집을 나섰어요. 아, 한번 바깥 구경 좀 해볼까? 이러면서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보따리 하나 달랑 들고 가는데 여기에 뭐 얼마나 될지 모르는 이 여행길에 짐도 많이 있지 않은 걸 봤을 때는 가진 게 그렇게 많아 보이는 느낌도 들지는 않고요. 그리고 지금 모자, 이 옷은 옷 빨간 색깔 입었죠. 열정이 뭐 아주 넘쳐 흐른다라고 볼 수 있고 움직임도 많겠다 볼 수 있는 그런 옷차림새예요. 지금 되게 특이한 거는 이 벨트 그리고 모자 끝에 방울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방울에 달려 있다라는 거 자체는 이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굉장히 흔적이 남을 것 같다라는 거죠.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 것처럼 이 사람이 어디를 가든 뭔가 흔적이 남고 주변에 어떤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되는 캐릭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뒤에서는 이 강아지가 가지 마요. 거기 가면은 떨어져. 그러면서 옷을 잡아 당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죠. 이 강아지가 어떻게 하든 간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가고 있어요. 앞으로. 강아지는 굉장히 충실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잘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근데 조언을 들을지 않겠죠, 이 캐릭터는. 그러니까 친구나 뭐 멘토나 조언자 같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강아지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 지금 가는 상황을 봤을 때, 뭐, 모든 자신이 좀 있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어요? 뭐가 부딪혀도 나는 그냥 뭐 될 수가 있을 것 같아. 라는 그런 마음을 먹었으니까 이렇게 떠나겠죠. 어떻게 보면 용기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무모한 것 같기도 하고. 임기응변이 좀 있어요. 이 0번들이 보면 임기응변들이 대부분 좀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요. 우리 예전에 광대를 어떨 때 볼 수가 있어요. 서커스에서도 볼 수 있지만 아주 옛날로 치면은 저작거리에서 탈바가지를 쓰고 우리가 일반인들이 할 수 없던 해학적인 부분을 막 비유하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판을 벌이는 개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습 우스꽝스럽게 하긴 있지만 그들이 정말 바보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똑똑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자, 키워드로 보면 이제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할게요. 영혼이 참 자유로워요. 영관들은 정말 생각 흐름이 자유롭다. 약간 독특하고 조금 어디로 튈지 모르겠다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시작과 끝 그리고 새로운 발생 약간 어리석어 보이기도 한데 순수함도 갖고 있어 라는 거고요. 긍정적으로 사용을 한다. 자, 그러면은 낙천적이며 순수하고 열정도 많아요. 예, 머리가 그만큼 또 좋은 사람도 많고요. 임기응변을 할 수 있다는 건 머리가 나쁘면 절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해결사적인 노릇을 많이 하거든요. 어디를 가든지 좀 내가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약간 오지랖도 좀 가지고 있는 오지랖퍼예요. 그리고 호기심도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떨어져 있네요.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고 창의적인 듯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매력적인 부분도 갖고 있어요. 예, 캐릭터 자체는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부정적으로 나의 성향을 썼다라고 했을 때는 고집이 센 느낌이 나고요. 굉장히 기분파예요.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갑니다. 라는 거예요.
그것을 봤을 때는 이 왼쪽에 들고 있는 이 지팡이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왼손으로 가져갔다는 것은 굉장히 감정적이고 현실감이 떨어졌다는 걸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시작은 좀 잘하는데 끝을 못 보는 사람이 많고요. 역마기질이 좀 있습니다. 예, 돌아다니고 있죠. 가는 거잖아요, 지금. 생각이 짧고 단순해 보이는 느낌도 나요. 연애운에서 나오면 첫사랑 같은 느낌, 순수함이 느껴지는 사랑. 근데 책임감은 별로 없어 보이는 사랑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떠나니까, 그죠? 뭔가를 책임지려고 할 것 같진 않아요.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재물운에 나왔을 때는 돈을 받아야 할 때 원하는 만큼 얻지 못해요. 야, 직업운으로 나왔을 때는 움직이는 직업, 그리고 프리랜서나 임시직, 영업, 그리고 모험가 쪽이 어울리는 직업에 많이 나오는 카드입니다. 영업 쪽으로 해도 괜찮고요. 안정적인 직업보다는 움직이는 직업 같은 것들이 이 0번들한테는 좀 잘 어울리는 직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1번 마법사 카드입니다. 자, 1번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선두, 출발, 뭐 이런 시작적인 부분을 의미한다라는 거. 그림 보면은 이 사람이 마법사예요. 바보가 가다가 제일 처음에 만난 이 사람이 마법사였어요. 근데 이 마법사는 지금 앞에 탁자 위에다가 여러 가지 물건들을 두고 뭔가 이 앞에 이렇게 사람들, 군중들이 있을 것만 같아요. 그죠? 그 앞에서 이렇게 재주를 부리면서 자기가 뭔가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이벤트 같은 것들을 하잖아요. 신기하게 바보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겠죠. 앞에 물건들 놓여 있는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냐라고 하면은 여기는 이제 컵 같아 보여요. 그죠? 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사원서 중에 있었던 것들 기억나시죠? 물을 뜻하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코인이 있어요. 돈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요거는 땅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했었고요. 칼이 있죠? 칼은 공기를 의미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손에 들고 있는 거는 나무이네요. 나무는 불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모든 이 사원소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다 가지고 자기가 부릴 수 있다라는 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신발도 빨간색이 신고 있다. 움직임도 많을 것 같고 열정도 많을 것 같다라는 거. 근데 판이 이렇게 살짝 기울어졌다라는 건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안정감 있진 않아 보이고, 그러니까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지는 그림입니다. 능력자는 맞아요. 할 수 있는 게 많고 가능성과 창조적인 사람이에요. 뭐 마법사는 뭐 만들어내는 사람이니까 그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이게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뭐 창조적인 사람, 극창적인 특이성도 갖고 있고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라는 거예요. 0번, 이 바보가 갖고 있던 0번,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여기서 1이라는 숫자를 창조해냈어요.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라는 뜻도 갖고 있고요. 불안정하지만 잘 정비해 나가면 능력은 얼마든지 있다. 불안정은 이 기울어진 판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자, 긍정적인 성격적인 부분에서 쓴다라고 할 때는 요거는 소울로는 나올 거예요. 소울 넘버로 나오지만 일반 탄생수에선 나오진 않거든요.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다재다능하고 손재주도 많고 이 다 부릴 수 있는 재주들이니까 이벤트나 뭐 재치도 되게 좋아요. 입담도 좋고 유머러스하고 머리도 좋은 사람. 약간 잔머리를 굴릴 수도 있겠죠. 마법사가 앞에서 재주 부리고 할 때 사람들을 약간 작게를 쓰면서 이렇게 속이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고지식한 방향으로 머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사람들 살살살살 속여가면서도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머리도 좀 잘 쓴다는 거예요. 근데 부정적으로 간다 그러면 다소 산만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집중력이 좀 떨어질 수 있다. 변화를 좋아할 수 있고 끈기가 없다라는 거. 이런 부분이 지금 부정적으로 보여지는 면입니다. 연애운에서 나온다고 하면은 좀 별로 좋진 않아요. 바람기가 좀 있어요. 바람기가 없는 사람들은 너무 고지식하고 융통성 없고 상대방의 마음도 잘 몰라주면서 고지고대로 자기 뜻만 피는 사람이겠지만 이렇게 마법사 같은 이런 캐릭터 같은 사람들은 이벤트도 하고 상대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남자라면은 뭐 이 여자의 마음 잘 뺏을 수도 있는 그런 능력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람기가 존재한다. 다분하게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약간 가벼운 사람
사랑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 카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혼이라기보다는 연애를 하고 있는 것에서는 재치 있고 유머가 있기 때문에 재밌는 연애를 하는 거예요. 연애죠. 결혼은 이 카드가 나온다 그러면 조금은 더 있어야 되고 아직 생각을 더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재물운에 나왔다 그러면은 별로 그렇게 그닥 많이 좋지는 않아요. 근데 화려한 분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업할 때는 좋아요. 그러니까 화려한 분야라고 한다라면은 뭐가 있을까요? 영업적인 능력이 좋으니까 아무래도 입담도 좋고 그런 분야에서는 다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재물운이 뭐 좋을까요? 라고 하면은 그거는 좀 기다려야 되는 준비가 덜 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 카드입니다. 그다음에 직업운에서 나왔을 때는 제조업이나 이런 거 잘하겠죠? 예술가, 창조적인 일, 개그맨 같은 그러니까 화술이 좋고 재밌고 입담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개그맨에도 이 1번들이 좀 간혹 있던 거. 다음은 2번 여사제 카드입니다. 2라고 하는 숫자 너와 나를 의미하죠. 너와 화합이라고 볼 수도 있고 갈등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최초의 관계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 카드는 실존 인물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아니라고 하는 주장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렇게 사제가 돼서 있는 적이 있었다라는 이야기 쪽 주장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이 여자인 것을 숨기고 여자 교황이죠. 그러니까 교황처럼 이렇게 통치를 하고 굉장히 아주 신도 잘 모시고 사람들에게 좋은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죽을 때 알았는데 임신을 한 걸 보고 여자인 줄 알았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사랑 때문에 교황 자리에서 박탈된 죽임을 당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랬습니다. 뭐 신화에 관련된 부분의 캐릭터에 나오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제로서 삶과 영인으로서의 삶,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그 생각들이 부딪히고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러니까 사제로서 산다는 금욕적인 부분 그리고 사물매 여인이야 남자가 아니야. 이 사람은 평생 동안 비밀이라고 하는 부분을 안고 살아야만 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 느껴지시나요? 또 사제가 앉아있는 의자만 봐도 그래요. 굉장히 높은 의자. 뒤가 하나도 보이지가 않겠죠. 뒤도 안 보이는 높은 의자가 바로 이 비밀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 굉장히 외롭겠죠. 뭔가 단절된 느낌이 나고요. 속마음, 자기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자체도 이렇게 속이면서 살아가야 될 그런 사람의 운명이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얼굴 표정 어때 되게 인자해 보이나요? 약간은 아름답긴 한데 좀 더 도도해 보이고 또 냉정해 보이는 느낌도 나네요. 약간. 그런 실질적으로 2번을 갖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 약간 도도한 느낌이 나고 약간 차가운 느낌이 나기도 하죠. 이쁜데 이쁘면서도 그런 분위기 나는 사람들 있죠. 지적인 느낌이 나기도 하는데요. 책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건 토라 경전을 보고 있는 건데 경전을 본다는 건 공부에 대한 의미와 관계가 있다. 이 카드도 지금 공부 카드의 일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공부 카드 그리고 싱글 카드예요. 사제가 누구랑 같이 사는 거 아니잖아요. 예, 거의 이 카드에 나왔다 그러면 연애할 수 있나요? 아니 싱글로 가야 돼요. 그런 상황입니다. 침묵과 고집, 독신에 관련된 카드이기도 하고요. 평온과 침착, 역사 속 사원들의 여성들이 가진 신비한 힘과 연관이 되어 있는 카드입니다. 긍정적으로 이 카드를 볼 때 이 카드 성향적인 부분에 긍정적인 부분을 쓰면은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 많고요. 공부를 계속해요. 공부를 계속하고 공과사를 구분짓는 게 굉장히 명확하고 직관력이 뛰어납니다. 부정적으로 쓴다라고 하면은 가식적인 거예요. 속이고 이중적인 부분을 보여지는 게 있거든요. 자기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지는 남을 의식하는 사람이 좀 많고요. 외로움을 많이 타면서 도도한, 너무 지나치고 잘난 척과 고집 센 거, 그리고 카리스마가 좀 있어 보인다는 거. 연애운에서 나왔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외로운 싱글이에요. 소심한 연애를 하고 있거나 소심한 연애할 때도 많이 나오거든요. 소심한 연애할 때 표현력이 부족한 소심한 연애, 답답한 스타일의 연애를 하고 있거나 연애운에 좋진 않습니다.
재물운에서는 별로예요. 물질보다는 명예를 지향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물질을 탐하는 것보다는 사제가 물질을 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조가 물질 탐하면 탐욕스러운 그런 자기 직업과 어울리지 않는 거죠. 직업운에 나왔을 때는 교사, 가르치는 일, 전문직이나 공무원, 관리직, 회계사, 상담사 같은 이런 직종에 많이 계시고요. 실제적으로 많이 계시고요. 많이 어울리고 본인들이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많이 강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은 3번. 3번 여왕 카드입니다. 자, 여왕 카드예요. 이 여자와 남자가 만났어. 그러면 뭐가 생겨요? 아이가 생기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완성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다라고 했고, 최초의 가족이 형성되는 이미지도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생겼다라는 건 약간 임신에 관련된 부분의 암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화려한 왕관도 쓰고 있고 또 홀도 이렇게 들고 있네요. 그리고 방패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 방패라고 하는 거는 좀 자기를 좀 지켜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가는 거고 요 안에 있는 문양은 좋은 가문을 상징하는 문양이라고 보네요. 날개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욕망의 날개라고 보면 돼요. 이건 욕망이 항상 이렇게 뒤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게 날개가 지금 접혀 있잖아요. 이렇게 막 펼쳐져야 되는데 접혀져 있어요. 3번들은 이 욕망을 이렇게 펼치지 못하면 굉장히 우울해져요. 뭐 명예욕도 있을 것 같고요. 이 홀 보시면은 가지고 갑니다. 명예욕도 가지고 가고 권력욕도 가지고 갑니다. 야망도 가지고 가는 그런 사람이고 왕관도 굉장히 크고 화려하다라는 거는 타이틀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란 옷은 지적인 부분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성격도 쿨한 느낌을 주는 사람도 많이 있다라는 거고요. 체스판이 깔려 있습니다. 재물과 관련 있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키워드는 자산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는 카드예요. 아까 제가 임신 얘기했죠? 풍요의 여신이에요. 요 여왕은 풍요의 여신이고 대지의 여신이다. 물질적으로 풍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렇게 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겠고 기본적인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많죠. 자기 스스로의 능력 같은 거 다재다능한 사람이 좀 많거든요. 동기부여하는 능력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모성애적인 역할, 엄마의 모습을 대변한다 보시면 되니까요. 그다음에 긍정적인 성격을 쓸 때는 되게 활발하고 활동적인 성격이 많고요. 포용력이 많아요, 대체적으로. 그리고 리더십도 많고요. 지적이면서 미적 감각이 뛰어나다라는 거. 책임감이 강하고 인맥도 많이 있다. 사업적인 수완이 좀 좋겠죠, 아무래도. 자, 부정적으로 보면은 시기와 질투와 소유욕이 강해져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나쁘게 쓰면 고집이 세고 쇼핑을 좋아해서 좀 쇼핑 중독이 되는 경향의 사람으로 되기도 해요. 게으러지는 걸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자기 중심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부분으로 내가 지금 3번이야. 어떤 쪽으로 지금 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이해할 수 없던 지인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 성격을 썼는지도 한번 이해해 보시는 것도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자, 연애운에서 나왔을 때는 소극적인 느낌의 연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소극적인데 알고 보면 적극적인 사람이 많아요. 감정 표현도 잘 안 하고 하지만 표현력이 좀 있는 약간 엄마 같은 스타일의 연애를 하는 그런 상황. 그다음에 재물운에 나왔다. 풍요롭고 평탄한 느낌 아주 좋아요. 재물운에 나왔을 때는 좋습니다. 사업의 확장의 변수가 생길 수도 있고 직업운에서는 활동적인 느낌 그리고 사업가적 에너지가 많은 일 교사도 많아요. 어린이집 교사도 특히 많습니다. 연구원도 많아요. 예. 다재다능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굉장히 잘하려고 합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3번들이 되게 자상한 느낌의 사람들이 좀 많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살짝은 소심한 남자들이 좀 있어요. 2번도 남자들이 약간 소심한데 이 3번보다는 2번이 좀 더 소심한이 강해진다라고 할까요? 자상한 남자들이 많다라고 하는 건데 3번 남자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연예인이 헨리 같은 사람이에요. 3번 갖고 있더라고요. 2번 민경훈이었어요. 자, 3번까지 했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16강에서 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